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주택 가치는 2월에 $351 증가한 반면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치는 $5,391 감소했습니다. 2월 평균 주택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큐비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월 말 뉴질랜드의 평균 주택 가치는 $92만 5,812로 1월 말에 비해 단 $351 상승했습니다. 큐비의 수치는 3개월 연속 평균입니다. 즉 매월 평균값은 이전 3개월 동안의 시장 상황을 나타냅니다. 큐비 주택가격 지수에 포함된 16개 주요 도시 지역 중 정확히 절반은 1월과 2월 사이에 부동산 가치 하락을 보였고 나머지 절반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내 양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인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모두 1월과 2월 사이에 평균 가치가 하락한 반면 웰링턴과 더니든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월 평균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헤이스팅스 마이너스 $1,747였으며 가장 크게 오른 곳은 퀸스타운 레이크로 플러스 $18,297였습니다. 오클랜드와 로토루와 헤이스팅스는 분기별 하락세를 보인 유일한 지역으로 2월 말 평균 주택 가치가 지난해 11월 말보다 낮았습니다. 큐비는 2월 분기에 뉴질랜드의 주요 도심 전체에서 주택 가치 증가율이 정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2월 말보다 0.6% 높지만 2021년 말 시장 최고점에 비해 13% 하락했습니다. 최신 카드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지출이 급락했습니다. 가격 상승과 강력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카드 지출은 2% 감소했습니다. ASB 은행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출 수치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료와 숙박 부문에서 그랬습니다. 뉴질랜드가 좋은 여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숙박업 지출이 4.4%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세티시 렌치호드는 지출의 부드러움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인해 가계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가족이 더 예산에 맞는 옵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필수품을 선호하는 반면 있으면 좋은 것, 즉 기호품은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SB는 뉴질랜드인들이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가계는 2024년까지 주당 $70의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또한 강력한 순이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불타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도 구직자 시장에서 고용주 시장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ASB는 11월까지 중앙은행이 공식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속도 계획에 학교당 $90,000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고 사회운동가는 제한된 변경 사항을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뉴스허브는 뉴질랜드 교통부가 학교 등교 및 하교 시간 동안 운전자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자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학교당 $90,000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도로안전 사회운동가인 루신다 리스는 모든 학교 밖에서 모든 속도를 영구적으로 시속 30km로 낮추기를 원했으며 새로운 교통부 장관은 모든 학교가 가변 속도를 갖고 자동차가 이 기간 동안 더욱 느리게 운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시모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승차 또는 하차 시간에는 시속 30km 또는 40km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칙을 도입하면서 브라운은 학교 밖에서 하루 종일 시속 30km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권한을 박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과 교통 흐름 사이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한다고 새로운 교통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운동가 리스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줄리엔 젠터는 어차피 교차로에서 멈춰야 하는 자동차를 위해 몇 초의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독립성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룩 반 벨던 장관은 휴가법 변경과 보건 및 안전법 규정 개혁을 포함해 이번 임기 동안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선순위를 밝혔습니다. 반 벨던 장관은 지난 화요일 오클랜드 비즈니스 상공회의소와 자신의 우선순위를 공유하면서 기업과 직원 모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와 규정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정임금 계약을 폐지하고 90일 평가반의 가용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조치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녀는 이전 정부가 인플레이션보다 최저임금을 더 빠르게 인상했으며 마타리키를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했고 직원에게 더 많은 병가를 도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휴일법을 변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습니다. 휴일법의 절차와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건 및 안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간다며 이것이 목적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적절한 시기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반 벨던 장관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보건 및 안전 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이 공개 협의로 시작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이 총리가 된 이후 총리 관저로 쓰이는 프리미어 하우스에 9만 5천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는 비용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하우스는 크리스토퍼 럭슨이 2023년 11월 총리가 된 이후 9만 5천 500달러 상당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침실을 위한 새로운 페인트, 새 린넨과 매트리스, 심지어 스카이 TV 연결까지 포함됩니다. 이 집은 웰링턴 손든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총리가 웰링턴에 있는 동안 숙소로 사용됐습니다. 럭스는 전통을 깨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머물기 위해 연간 납세자로부터 지원받는 거주 수당 5만 2천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럭스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기간 이틀 동안 프리미어 하우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지금까지 청구한 수당 중 13,000달러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협회 회원들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임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제안은 기본임금의 작년 11월분부터 계산해 5,000달러를 더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4%의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의 임금 인상은 현재 4.7%인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작년 9월의 물가 상승률은 5.6%였습니다. 정부가 경찰에게 생각지도 못한 낮은 임금을 제안하자 경찰의 해외 유출, 특히 호주로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경찰협회 회장인 케이 힐은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간호사, 교사의 급여 인상 이후에도 경찰은 아직도 그들에 비해 적은 월급을 제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허브, 엔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7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2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12전입니다.